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가 있다면 어떨까요? 친절한 미소로 다가오는 사람이 실은 끔찍한 괴물이라면 말이죠. 우리는 종종 위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200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2007년 초겨울 경기도 화성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 곧 집에 갈게 라는 말을 남긴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며칠 뒤엔 안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시간 간격으로 두 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단순 실종으로 보기엔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를 이끈 건 박근 경무관이었는데요. 그는 과거 정남규 사건을 해결했던 베테랑 수사관이었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프로파일링 1호 권일용 교수였습니다. 권 교수가 도착했을 때 세 번째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20살 대학생이었어요. 실종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였죠. 게다가 이번에도 휴대폰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놀라운 건 2007년 2월 7일 이후로 범인의 활동이 완전히 멈췄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를 쿨링 오프라고 부르는데요. 수사망이 좁혀올 때 자신을 숨기거나 이전 범죄를 연구하며 재정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류영철도 넉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11명을 추가로 살해했으니까요. 권 프로파일러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2008년 12월 군포시에서 또 다른 여대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범인이 실수를 했는데요.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겁니다. 수사팀은 즉시 은행 CCTV를 확인했죠.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노란 옷에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눈에 띄는 차림이었습니다. 권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죠.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연쇄 실종이 아닌 단순 강도로 보이게 하려는 위장이죠.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CCTV를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조수석 쪽을 향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숨기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차량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나온 이름은 강호순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 강호순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날 밤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라고 당당히 답했죠. 하지만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고 긴급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포 직전 강호순은 자신의 차 2대를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죠. 은행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강호순은 비웃었습니다. 이게 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없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형사들도 당황했죠. 그 시각 국과수에서는 강호순의 물건 100여 개를 분석 중이었는데 검은 점퍼 소매에서 아주 작은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안산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의 것이었죠. 검사 결과를 받아든 강호순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결국 체포 6일 만에 그는 입을 열었죠. 2년간 경기 남부에서 실종된 7명을 모두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강호순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평범하고 친근한 인상을 무기로 삼았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차 안에는 개와 찍은 사진을 일부러 놓아두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했죠. 저도 그쪽 가는데 태워드릴까요? 라고 제안하고 거절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권일용 교수와의 면담에서 강호순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안 잡힐 줄 알았어요. 그는 끝까지 주도권을 쥐려 했고 불리한 질문엔 대답을 회피했죠. 권 교수가 자녀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백하고 참회하는 아버지와 끝까지 부인하는 아버지, 아이들이 보기엔 뭐가 나을까요? 라는 물음에
강호수는 무너졌죠. 눈물까지 흘렸지만 권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일 뿐이죠. 강호수는 자백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놨는데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에서도 한 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첫 범행이 알려진 것보다 석 달이나 앞선 시점이었죠. 권 교수는 이를 두고 더 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강호순의 곡괭이에서 발견된 두 명분의 DNA는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죠. 2009년 4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고 강호순은 상고를 포기했죠. 현재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강호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충격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평범하고 호감 가는 외모가 큰 논란이 되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제한적이었는데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개정되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조선일보가 2009년 1월 31일 그도 영혼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호순의 사진을 한 면에 실으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개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충격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현장 검증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그는 2000년대 들어 경찰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첫 연쇄살인범이 되었죠. 전문가들은 강호순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PCR 검사에서 27에서 28점을 받았는데요. 이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흥미로운 건 그가 유영철이나 정남규와는 달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충남 서천의 평범한 농가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학창시절 성적도 40명 중 6등으로 우수했죠.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고 군 부사관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강호순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새로운 유형의 살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전의 연쇄살인범들이 사회적 소외와 분노에서 비롯됐다면 강호순은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계산하고 관리한 케이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유형입니다.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악마니까요. 담당 형사였던 한춘식 경위가 나중에 면회를 갔을 때 강호순은 구치소 안에서도 왕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190cm가 넘는 교도관에게 끌려오면서도 피식피식 웃었고 질문에는 성의 없이 대답했죠.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MBC로 편지를 보내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심지어 옆방의 조주빈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이를 전면 부인했고 전문가들은 10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분석했죠. 강호순의 피해자 중 한 명의 오빠는 동생을 잃은 후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강호순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죄 없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되어 내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악에 대한 분노를 품되 그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아닐까요? 강호순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을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조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교도관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죠. 평범함과 재능, 그리고 악마성이 공존하는 인간. 그것이 강호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친절한 미소와 깔끔한 차림새에 쉽게 마음을 열죠. 강호순 사건은 그런 우리의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온다는 교훈을 남긴 거죠.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호순.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때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